안녕하세요. AP US Government and Politics를 담당하고 있는 라줄 장지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스터 프랩에서 제가 이 과목을 지금 전담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이 fourth edition이라고 할까요? 네 번째로 이 강의를 다시 디자인을 해서 새로 인강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패키지에 대해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US Government 하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중요한 시험인가? 사람들이 많이 보나?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시험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 전 세계에서 모든 AP 시험 중에 넘버1, 부동의 넘버1. AP 시험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등 AP English Language가 되겠습니다. AP English Lang. 두 번째는 United States History, AP US History가 두 번째예요. 제일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AP English Literature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English Language, US History, English Literature.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로 Calculus A-B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AP US Government가 다섯 번째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험 있죠. AP Calculus BC. AP Calculus BC는요. 17등이에요. AP Calculus BC는 2.65%만 봐요. 전 세계에서. Government는 6.49%가 봅니다. 더블을 넘죠. 그 정도로 많이 보는 시험인데 한국 학생들은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정도로 이 시험은 유명하고 대학교에서 알아주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등, 2등, 3등, 5등을 봤을 때 공통점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일단 1등하고 3등은 English가 들어가요. 그리고 2등하고 5등은 US가 들어갑니다. 이 네 개 중에 두세 개는 사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대학교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이 그렇게 저한테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개 중에 바로 US Government가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정받는 과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S History하고 US Government를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다르며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S History는 1년어치를 배워야 돼요. US Government는 한 학기만 배울 수 있는, 한 학기로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US History하고 US Government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US History 또는 AP US History를 공부를 했다면 US Government, AP US Government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이미 알고 시작하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어치 공부해서 시험 하나 보는 거하고 한 학기어치 배워서 같은 어떤 레벨의 시험 하나 보는 거하고 그걸 비교했을 때 이 그 US Government가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P US Government and Politics의 장점. 자, AP US History 시험에서 5점 받기가 쉬워짐.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AP US History 시험 보잖아요. 예. US History에서 5점 받고 싶으면 US Government 같이 공부하는 거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P US History와 US Government를 같이 공부했을 때 미국 역사와 정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좋은 대학교 가서 이제 그 교수님 앞에서 또는 같은 학생들 앞에서 클래스 디스커션 한번 해보세요. US Government 모르면요. 말을 못합니다. 아는 게 없는 거, 공부한 게 없는 거 티가 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그 대학교 들어가면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바뀌어요. 그건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막 많이 하게 돼요. US Government를 알아야지 그 대화에 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BQ, FRQ 문제풀이에 큰 도움이 됨. 다른 시험, AP English
language 시험 그리고 AP US history 시험에 그 에세이 쓰는 데 또는 그냥 MCQ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도움이 돼요. 이 US 거버먼트를 배우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에게 추천을 하느냐 그러면 단기간 공부에서 이과가 아닌 문과 부분 AP 과목에서 5점이 필요할 때 사회 과목에서 5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US 히스토리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외울 게 많고 월드 히스토리 외울 거 너무 많고 유로피안 히스토리 너무 재미없고 컴패리티브 거블만 하자니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휴먼 지오그래피 하자니 너무 쉬운 것 같고 또는 그 밸류가 별로 없는 것 같고 US 거블먼트가 딱입니다. US 거블먼트에서 5점 받으면요. 인정 바로 들어가죠. 예, 공부 잘하는 측에 바로 속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떤 학생에게 그 추천을 하느냐? 대학교에서 이제 그 MBA,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나 뭐 파이낸스 그쪽 또는 러스쿨, 어터니, 변호사가 되고 싶은 그쪽으로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머스트예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이런 클래스 들어가서 교수가 무슨 이야기할 때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꼭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탑 25 대학 또는 그거 비슷한 레벨의 뭐 영국 대학이나 또는 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또는 뭐 싱가포르를 간다거나 또는 홍콩을 간다거나 아니면 한국이라도 그 인류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미국에 있는 탑 25 대학교가 아니면 이 과목 안 배워도 됩니다. 이거 시험 볼 필요 없어요. 탑 25에서 벗어나는 대학교들은 이런 과목을 뭐 5점 받았다고 해가지고 받았으면 좋지만 안 쳤다고 해가지고 뭐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탑 25 또는 탑 15에 들어가고 싶으면 US 거버먼트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대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수많은 AP 시험 중에 5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정이 된 거죠. 또 가장 중요한 다른 학생들이 치르지 않는 시험을 통해 대학교 원서 쓸 때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한국 학생들이 이 과목 많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된 말이지만 한국 학생들이 그 시험 본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AP, Calculus, BC, Econ, Psych, Biochem, 다 비슷비슷해요. 뭐 Statistic 보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US 거버먼트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보다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그 스펙을 갖고 싶다. 뭔가 좀 뛰어난 스펙을 갖고 싶다. 좋은 점수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얻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AP US 거버먼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뭘 배울까요? 미국 정치와 정부의 역사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역사, 정치 문화, 미국 정부, 국회, 대통령, 대법원의 기능, 미국을 바꾼 역대 대법원 재판들, political party와 선거법, 미디어와 정치의 관계 이런 그 다양한 그런 이 토픽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US 히스토리와 더불어 대학 입학에 또 꼭 필요한 그런 과목이에요. 이제 대학교 그 입학 문서 이렇게 보면은 이 과목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좋은 대학교.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사회 과목 3년 수료 과정 중 월드 히스토리 1년, US 히스토리 1년, 그리고 US 거버먼트 한 학기, 이코노믹스 한 학기 요 정도로 듣고 와라 이렇게 좋은 대학교는 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12학년 때 배우는 1학기 과목 어차피 12학년 때 배워요. 11학년 때 준비해서 여러분들 클래스 안 들어도 제 인강만으로도 5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학년 때 주로 이제 AP 시험을 많이 보니까
11학년 때 이 과목 혼자 공부해서 통해서 이제 그 준비해서 시험 봐서 5점 받고 12학년 때 이 클래스 들어서 A를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혼자서 공부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US 거버먼트는 한 학기 배우고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할 게 1년어치가 아니기 때문에 적으니까 혼자서 공부해도 괜찮은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MCQ 55문제, 1시간 20분 만에 풀어야 되고 50%입니다. FRQ는 4개의 질문이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는 에세이예요. 그리고 1시간 40분 만에 그걸 다 써야 되고요. 시험 점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좀 정리를 해야겠죠. 이 마스터 프랩 넷에 왜 라저쌤의 강의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AP 시험을 정확히 파악한 쪽집게 강의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제 전공이 UCLA에서 폴리티컬 사이언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졸업하면서 4학년 때 제가 미국 저는 시민권자인데 Foreign Service Exam 그러니까 외무고시까지 치렀던 사람이고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취직해서 일하면서 이제 면접 시험 보러 워싱턴 갔다가 거기에서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외교관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돼서 교사가 돼서도 이 과목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인강으로도 지금 이제 10년이 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쌓여온 그 노하우가 있고,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지 알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하니까,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이거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강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울 건 다 배우고 쓸모없는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걸러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정치 컨셉을 쉽게 설명. 솔직히 정치 재미없습니다. 정치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는요, 이것만큼 잠오는 따분한 과목도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런 정치 컨셉, 정치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고등학생 레벨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널러지나 어떤 제 개인 스토리를 설명을 해가면서 또는 대통령 이야기 해가면서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그런 강의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확률 바탕으로 설명.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압구정에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가 압구정에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 마스터 프랩도 스튜디오가 압구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만큼 이 확률로 정확하게 지도를 하는 강사님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슈나 토픽 딱 놓고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75%다. 이거 나올 확률 50%다. 이거는 99%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쓰여져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답은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나올 것이며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만약에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게 이제 칼리지 보드 실리버스에 맞춰서 유닛 1, 2, 3 그리고 4 and 5는 섞어가지고 이 4 유닛 그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만들 때 있어서 사실 칼리지 보드 실리버스가 정말 한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실리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만드는 미국 출판사도 이 칼리지 보드 이 실리버스가 한심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도 이 유닛에 맞추기는 하지만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이 풀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교과서에서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 유닛 내에서 챕터로 나누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MCQ, FRQ 문제풀이 패키지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하는 cheat code 레슨 포함.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것들, 시험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court case나 뭐 이런 act 이런 것들, document 이런 것을 그냥 싹 정리해 놓은 그런 레슨도 있어요.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뭐 나오는 게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나온다 끝. 그것만 모아놓고 어떤 식으로 시험지에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일단 US History 이미 30%는 배운 과목, US History를 공부를 했다면 또는 하고 있다면 US History하고 겹치는 게 꽤 많으니까 공부할 게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고 아주 좋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를 주는 과목. 다른 한국 학생들이 치르지 않는,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색다른, 눈에 띄는 스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하며 사회생활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 미국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CNN, 팍스 뉴스 보고 있어요. 선거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 얼마나 소외감 느끼는지 여러분들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런 그 사회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알고 대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교가 좋아하는 US가 들어가는 과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5점 받을 수 있게끔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 외에, 이 패키지 외에, 예를 들어서 뭐 프린스턴 리뷰나, 뭐 베런스 이런 참고서 안 사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5점 충분히 나오게끔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패키지를 통해서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점 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패키지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AP US Government and Politics, Chapter 1, Principle of Government. 자, 지금부터 이 AP US Government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몇 개 알려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챕터를 나눈 것은 칼리지 보드에서 정한 그 챕터를 따라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코 좋은 포맷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용되는 교과서대로 챕터 한 19개, 20개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인데, 칼리지 보드가 자기네들 생각에는 좀 제대로 디자인한다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만들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AP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이 AP US Government College Board 챕터대로 나누기는 했지만, 교과서의 어떻게 보면은 레슨을 좀 더 많이 컴바인을 해서 더 섞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된 코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이제 클래스 안에서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정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고 오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강의는 AP 시험을 이제 맞춰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또는 자주 나오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만 간추려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exam prep을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슨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막 이렇게 좀 들쑥날쑥 할 거예요. 하지만
고발해야 되는 건 다 고발할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esson 1, government and state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ey terms, 여기에 있는 key terms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 what is government? 정부, government가 뭐냐? It makes and enforces public policies. 그거예요. It's a body of people that makes the law and enforces the law. And then interprets. 그러니까 judge, court에서 이제 그 어떤 violation of the law 이런 것도 이제 그 듣고 이게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게 guilty다, not guilty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도 government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make and enforce라고만 썼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이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It's a complex of offices, personnel, and processes.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then what is public policy? Public policy is all those things that government decides to do.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외워두시면은 시험 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government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Government consists of lawmakers, 법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법을 execute 또는 implement 하는 사람. 그 executive 이제 branch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executive personnel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judges 또는 judiciary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데요. AP US government는 top 25, top 30 좋은 대학교, 인류 대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그 시험은 점수를 잘 받으려면 고급 단어, 좋은 단어, 정치적인 단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executive 이런 것을 describe 할 때 somebody who enforces the law 이렇게 써도 좋지만 executes 또는 implements 이런 단어를 써서 FRQ에 글을 쓴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upreme Court 이제 judge 이런 거 또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여기에는 judges라고 썼지만 이제 굉장히 높은 대법원 Supreme Court 거기 판사들을 이제 말할 때는 judges라기보다는 justice라고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state and its characteristics. What is a state? 자, 이 이제 social studies 과목에서 특히 이 정치학을 배울 때는 state라는 이 단어는 country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라는 단어예요. state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state 한 나라 안에 있는 어떤 그냥 어떤 한국 같으면 이제 경상남도, 강원도 뭐 이런 도식으로 나라 안에 그냥 어떤 한 프로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치학으로 놓고 봤을 때는 state은 이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뭐 뉴욕 이런 state요. state은 하나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state is synonymous with the word country, not nation. state은 nation이 아닙니다. country는 nation이 아닙니다. state하고 country는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nation은 나라가 아니라 민족,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what is a state? State is a body of people living in a defined territory organized politically and having the power to make and enforce laws. 이 네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만 state, 그러니까 나라, country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population, 당연히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죠. territory, defined territory가 있어야 돼요. border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기까지 우리 땅이야. 그거 안 돼요. 정확하게 라인이 있어야 돼요. sovereignty,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땅덩어리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 필요합니다. sovereignty. 그 다음에 government.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organization, government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네 개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처럼 들리지만 나라가 아닌 것들. Antarctica, Kurds, 홍콩, 체치니아 이런 지역은 스테이트라고 부를 수가 없죠.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남극 같은 경우에 남극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나라가 아니죠? 왜 스테이트 아닐까요? 사람이 없잖아요. 거버먼트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빈 땅덩어리예요. 자, 홍콩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도 있고 defined territory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어요. 홍콩 거버먼트도 있어요. 하지만 홍콩 거버먼트 마음대로 자기네들 그 땅을 거번할 수 있는 그런 sovereignty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도 스테이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Kurds, 이제 미들 이스트에 있는 Kurds 같은 경우 defined territory가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거버먼트도 없고 sovereignty도 없고 people은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스테이트와 non-state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origins of state. 그럼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해둬야겠죠. One, force theory. A person or group forced control over an area and individuals. 이제 그 어떤 그룹이 어떤 지역에 쳐들어가서 야, 여기 우리 땅이야 하고 그냥 나라를 만들면 뭐 전쟁을 통해서나 야, 여기 니들 저기 우리 그 같은 어떤 그 민족으로 또는 네이션으로 인정을 하고 야, 우리 같이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자. force theory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옛날에 많이 만들어졌죠. Evolutionary theory, states originate in the family. 어떤 그 뭐 공격이나 전쟁을 통해서, 인베이션을 통해서 그런 그 나라를 만드는 스트럭처리 아니라 이제 그 어떤 패밀리가 있고 그 패밀리가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클랜이 되고 트라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은 evolutionary 이제 방식이 되겠죠. Divine right. God gave individuals or groups the right to rule. 하늘에서 신이 그러니까 그 religion based justification 또는 legitimacy를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 Chapter 3 Federalism Lesson 1 Division of Power. 자, Chapter 2에까지 이제 이 Constitution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것을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치적인 컨셉, Constitution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정치적인 philosophy 또는 idealism, policy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division of power. 이 거버먼트가 갖고 있는 파워를 어떤 식으로 쪼개는지, 어떻게 나누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키터름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있는 키터름들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디비전 오브 파워가 왜 중요하냐? 일단 강의 이거 이제 읽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영국 지배가 꼴 보기 싫어서 견디지 못하겠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영국 거버먼트가 어떤 거버먼트죠? 굉장히 신속하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이제 모나키가 있고 그다음에 파르라멘트가 있는 parliamentary 이제 거버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파르라멘트에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파르라멘트 안에 있는 멤버 중에 가장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제일 센 사람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거고 프라임 미니스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대로 다른 미니스터들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굉장히 모든 게 빨리 일어나요. 굉장히 에피션트한 시스템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게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파르라멘트가 뭐 하겠다고 하면. 네. 사람들이 그걸 봤으니
그런 정치적인 세력, 정치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하고 완전 다른 시스템. 한 사람 또는 한 그룹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법 만들어서 법 집행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파워를 여러 개로 쪼개서 한 사람이 그 작은 파워만 가질 수 있도록, 한 그룹이 한 작은 부분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못하게, 그렇게 만든 게 미국 정치 시스템이에요. Constitutional Government, Presidential 시스템이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onstitution은 Federalism이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페더럴리즘이 또는 Federal System, Federalism은 미국이 이걸 만들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Constitution 그 컨벤션에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when the framers were creating the Constitution, they were faced with the dilemma of how to make the central government strong enough to meet the nation's needs and still preserve the strength of the states. 스테이트의 파워는 어느 정도 살려도 돼 강력한 센트럴 거버먼트는 또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이 거버먼트 파워를 쪼개는 거죠. Nation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서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내셔널 거버먼트가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하게끔. No one wanted a strong central government like the Britons, but experience showed that loose alliance under confederation was not strong enough. 그래서 framers felt that government must be limited, not all powerful. 그죠? 정부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돼요. Unless government is controlled, it poses a threat to individual liberty. 거버먼트가 너무나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자유를 이제 없애거나 exercise 못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If government is divided, as in federalism, that it curbs the power. 파워를 쪼개야 된다. 나눠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페더럴리즘을 만드는데요. Federalism is a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a written constitution divides the powers of the government on a territorial basis between central 또는 national 또는 federal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Government and several regional governments, usually called the states or provinces. Centr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파워를 나눠버려요. 같이 쉐어하는 파워도 있습니다. Each level has its own set of powers and neither level alone can change the basic division of powers. 자, 일단 그렇게 쪼개요. 그 다음에 한 그룹에서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니들 파워 우리가 가지고 올래. 그렇게 한쪽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파워를 가지고 가거나 또는 relinquish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스테이트하고 내셔널 거버먼트가 어그리를 해야만 그 파워를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Basic design for this system is in the Constitution, which framers invented. 자, system provides for a division of powers. This means that national government has certain powers and the states have certain powers. 스테이트가 할 수가 있는 게 따로 있고 이제 national government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자, 10th Amendment 이 컨스티튜션 만든 다음에 그 컨스티튜션에 더 이제 붙여야 될 게 이제 27 어멘먼트가 이제 현재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200년이 넘게 이제 미국이 있으면서 27 times amendments have been added. 근데 이 10th amendment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Constitution에 쓰여져 있지 않은 파워는 그러니까 federal government가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어. 그렇게 Constitution에 쓰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여져 있지 않은 거는 스테이트하고 인디비주얼이 그 파워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th Amendment 때문에 이 스테이트 파워가 프로텍트가 되는 거죠. 강력한 파워를 리테인하게 됩니다. 자, federalism sets up a dual system of government, each with its own area of authority. Each level applies its own laws. Okay, examples of state control. 그래서 스테이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역. Sale of liquor, regulation of gasoline sales, voter registration. 이런 거는 스테이트 안에서 다 해요.
그 학교, 스쿨 시스템 만드는 거 스테이트가 다 합니다. 운전면허 발급하는 거 스테이트가 다 해요. 왜? 컨스티튜션에 그땐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컨스티튜션에 당연히 driver's license에 관련된 그런 파워가 없겠죠. 그러니까 Congress has the power to regulate driver's license. 이런 게 없잖아요. 당연히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컨스티튜션에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법을 누가 갖게 됩니까? 스테이트가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테이트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컨트롤이 있고, 자, federal control, constitution에 이거는 federal government가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콕 집어서 설명한 게 있어요. National Defense, United States Military. 이거 만들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파워는 federal government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밀리터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United States 밀리터리를 움직일 권한은 없습니다. Control of foreign affairs and aid during national disasters. 이거는 federal control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share하는 power, power to tax people. 하여간 이 정부, government, 이 정치인들 돈 되게 좋아해요. 돈만큼은 둘 다 텍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어디나 네, 이 정치인들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자, powers of the national government. national government의 파워는 뭐가 있느냐? The national government has only delegated powers. Those powers delegated or granted by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 안에 있는, 그게 포함하고 있는, 그게 imply하고 있는 그런 파워만 national government, 워싱턴 DC에 있는 그 government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There are three types of delegated powers.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100%. 첫 번째, expressed powers. 시험에서 enumerated powers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They're interchangeable. It means written in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에 콕 집어서 쓰여져 있어요. This power belongs to Congress. This power belongs to the President. 이런 식으로. Expressed powers or enumerated powers. Most contained in Article 1, Section 8, there are 18 causes granting 27 powers to Congress. example 여기 적어놨는데 이거 그냥 읽고 공부해 두세요. Other expressed powers contained in Article 2, 이거는 executive branch, president에 관련된 거예요. Section 2, granting powers to the president. 이것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Unit 2, Chapter 1, The Congress, Lesson 1, National Legislature.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Unit 2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Unit 2는 이제 U.S. Government Structure, 어떤 브랜치들이 있고 그 브랜치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 챕터, Congress입니다. 주로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President 또는 Presidency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Constitution을 읽어보면 Article 1 제일 먼저 다루는 게 Congress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미국 이제 Constitution 헌법상 그 세 개의 브랜치 중에 어떤 브랜치가 가장 중요한가, 어떤 브랜치가 가장 이제 많은 프라이어리티를 받는지, 그런 어떤 중요한 거, 가장 강력한 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Article 1, Congress, 그러니까 Legislative Branch가 이 President가 있는 Executive Branch보다 더 강력해야 된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항상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National Legislature, Key Terms 여기 적어놨고요. Congress를 일단 이야기하려면 Congress에 어떤 체인버들이 있는지 이제 그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를 보게 되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가면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그냥 큰 헐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캐피털 힐에 체인버, 그러니까 룸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우스 멤버가 모이는 데가 있고 세넷이 모이는 그런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체인버를 이제 두고 이 컨그레스를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한다라는 시스템이 바로 바이캐머럴리즘이 되겠습니다.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고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ngress has its roots in British and colonial history. Parliament was bicameral as were most of the colonial assemblies. 여기에 대해서 잠깐 history lesson 들어갑니다. 중요해요. 영국 파르라멘트를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있었죠. 왕 밑에 이제 그 귀족들, nobility, 그러니까 lords들이 있습니다. Duke of something, Earl of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다 지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인들도 법을 만드는 그런 그 파르라멘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체인버하고 이 타이틀을 가진 롤드들이 모이는 체인버이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게 파르라멘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use of Lords, 그 다음에 House of Commons, as in common people. House of Commons, House of Lords 두 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House of Lords는 그냥 심볼릭한 그런 체인버이 되겠고 모든 정치적 결정은 House of Commons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1700년대 이 컨스티튜션이 만들어지는 이때 그리고 또 콜로니들이 있었던 1600년대, 1700년대 이때 이 영국에서 이제 바이캐머럴리즘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을 이제 미국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아니 버지니아나 뭐 뉴욕이나 매사추세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 귀족이랑 그러니까 House of Lords, House of Commons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 노빌리티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컬러니들이 만들어졌을 때 영국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버너를 보내요. 야, 너 저기 가서 뭐 버지니아 거버너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국 그 왕실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노빌리티 한 명을 이제 거버너로 보내겠죠. 그 다음에 거버너이 혼자서 다 거버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 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한테 야 버지니아 거기 가가지고 니들이 쟤 좀 도와줘. 그러면은 이제 여러 명이 우르르 가겠죠. 한 예를 들어서 뭐 6명이 갔다고 치겠습니다. 6명의 롤즈들, 노빌리티들이 가가지고 자기네들의 어셈블리를 만들어요. 버지니아 안에서. 자, 그러면은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버지니아를 운영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버너리 있고 이제 이 롤즈들이 모이는 그런 어셈블리가 있겠죠. 그런데 버지니아에서 사는 플랜테이션 오너들이 봤을 때는 아니 영국에서 넘어온 것들 지들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우리가 더 잘 알지. 플랜테이션 오너들끼리 자기네들 중에 이 레프레젠티티브를 뽑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어셈블리를 따로 만듭니다. House of Burges스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버지니아에서도 바이캐머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에서 넘어온 노빌리티, 그 룰링 클래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다음에 그 지역 플랜테이션 오너들 중에서 레프레젠티티브, 지역의 레프레젠티티브가 나와가지고 만나는 House of Burges스가 있겠죠. 이렇게 바이캐머럴 어셈블리가 콜로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컨스티튜션 만들 때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된 거죠. Bicameral legislature is a reflection of federalism and was a compromise between Virginia and New Jersey plans of 1787. 자, 1787 컨스티튜션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컨벤션을 할 때 버지니아에서는 야 바이캐머럴리즘으로 가자. 뉴저지는 야 아니 유니캐머럴리즘, one chamber only, equal representation 이렇게 가자. 이렇게 서로 막 디베이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커네리컷 그 레프레젠티티브들이 야 이거를 섞어가지고 그냥 바이캐머럴로 하되 one chamber은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other chamber은 equal representation 이런 식으로 가자. 이렇게 이 커네리컷 컴프로마이즈 또는 Great Compromise를 제시하면서 컨스티튜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이캐머럴리즘이 성립이 된 거죠. Theoretically, the framers는 컨스티튜션을 쓴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거 포인트아웃 할게요. 1776년도 July 4th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approve한 사람들, 이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Founding Fathers라고 합니다. 11년 후 Constitution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은 Framers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Framers favored bicameral Congress in order that one house might act as a check and balance on the other. 자, bicameral 시스템을 선호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체인버리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체인버를 체크하고 견제하고 이 체인버를 또 견제하고 서로가 이제 그 너무 강력해지지 못하게 서로가 checks and balance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stitution 자체를 읽어보면 Legislative Branch, Executive Branch, Judiciary 이 세 개의 브랜치가 서로를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separation of power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 Congress 안에서도 이 체인버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서로 체크하게 이 한 팩션이 너무 파워풀해지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 겁니다. British Parliament and most colonial assemblies were bicameral, so the framers tended to create systems that they were already familiar with. So they were familiar with bicameral system. That's why they went with it. 그리고 bicameral system created legislative body in which states with small population would be represented as co-equal members and partners in the union. 아주 중요한 컨셉이에요. 자, House of Representatives는 proportional한 그런 어떤 representation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인구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제 이 House of Representatives seat을 proportional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스테이트, 인구가 적은 스테이트는 이 seat을 하나밖에 못 받아요. 많은 데는 되게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North Dakota 같은 경우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요. House of Representatives seat 하나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굉장히 많아요. 52 seat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포셔널하죠. 세넷은 모든 스테이트 다 똑같이 두 개의 세넷 seat을 가지고 있습니다. Equal representation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you know wha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ems to be more fair. Bigger states should have bigger stake, bigger influence.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doesn't really matter. They're all states. They should all have equal, say so, equal power.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Unit 3, Chapter 1, The Constitution. 자, Unit 3는 Constitution하고 그 다음에 Constitution이 guarantee하는 civil rights, civil liberties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Chapter 1, Constitution을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sson 1, Six Basic Principles. 자, overview. 6개의 Six Basic Principle이 있는데 Constitution에 그게 뭔지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Unit 3에서 이 시험에 나오는 어떤 terminology, 아이디어들 그런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꼼꼼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popular sovereignty. popular sovereignty는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게 뭐냐? Basic principle of the American system of government that the people are the only source of any and all governmental power. That government must be conducted with the consent of the governed. 모든 파워, 모든 권한은 국민들한테 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허락해 줘야만 government, 정부가 govern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컨셉이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이제 영국을 보세요. 영국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게 미국이니까. 영국은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죠? 킹. 그 다음에 노빌리티, 롤드들, 뭐 타이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파워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반인들은 파워가 없었습니다. 그걸 뒤집은 거죠. 일반인들,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파워를 우리가 뽑은 몇 명 너희들이 govern 할 수 있게 우리가 허락한다. 이런 거예요. Popular sovereignty.
consent of the people. 이것을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로 이제 이 constitution, government를 만드는 거죠. Government can govern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governed. 이거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와요. preamble, constitution을 이제 보게 되면 제일 첫 부분이 article 1이 아니에요. preamble이에요. preamble 읽어보면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지금도 괜찮지만 to create a better country, establish justice, e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Constitution is being created to do what? To create more perfect union, more perfect country.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 preamble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What is the first part of the Constitution? A. introduction. B. preamble. C. 그다음에 pre로 나가는 다른 단어. 또 D. pre로 나가는 또 다른 단어. 이런 식으로 쭉 써놓고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preamble을 고르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preamble이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limited government. 이 컨셉트, 이 principle도 아주 중요하죠. Limited government is the principle that holds that government may do only those things that the people have given it the power to do. Concept of limited government. 사람들이 이거 해도 좋아. 이거까지만 해. 그렇게 딱 정해줬어요. 거버먼트한테. 컨스티튜션에 쓰여져 있는 게 그겁니다. 이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예, 이런 식으로 거버먼트의 파워를 리밋시키는 거죠. 왜? 미국 사람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영국 룰을. 영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파르멘트가 그 마음대로 파워를 사용해요. 리밋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죠. Limited government. 그리고 the government and its officers are always subject to the law. Rule of law. 그러니까 법을 정해놓고 대통령, 프레지던트든 세네터리든 거버너리든 뭐든 전부 다 모든 사람한테 다 동등하게 법이 적용된다.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너한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거 없다. 다 똑같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Constitutionalism, basic principle of American system of government that government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그래서 Constitution에 맞춰서 일을 해라, 제발. Constitution이 쓰여져 있는 그것만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꿈 깨. 니들 마음대로 파워를 휘두를 수 없어. 그겁니다. Rule of law 설명했죠. 자, Constitution is a statement of limited government. 네, 맞습니다. 이게요, Constitution을 읽으면 이제 학생들이, okay, Constitution created government. It gave so much power to the government, to the government officials.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그렇게 글 쓰는 학생들 보면 이제 그 점수를 잘 이제 받지 못한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학생들한테 저 그래요. No. Constitution is there to limit the power of the government. Constitution은 정확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Government는 이것만 할 수 있어. 딴 거는 못 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컨셉 되게 중요합니다. It's a statement that limits the government, not giving it power. Separation of powers, 다른 이제 principle이 되겠죠. 이제 그 branch들,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ry를 이제 나눠가지고 파워를 쪼개는. Powers are divided among independent and co-equal branches of government. 네. 그렇게 세 주로 나누고 또 이 Congress는 upper house, lower house, chamber 두 개를 bicameral system 만들면서 그 legislative branch 안에서도 separation of powers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이제 파워를 쪼개서 그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없게, 다미네이트 할 수 없게, 티라니나 어떤 딕테이터십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쪼개놨습니다. 그럼 근데 사실 이렇게 쪼개놓으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뭐 딕테이터십이 안 만들어진다, 티라니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좋은 게 있지만 또 하나는 거버먼트가 굉장히 슬로우합니다. 왜? 그리드락이 많이 생기거든요. 에피션트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에피션트하게 움직이지 않게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The Constitution distributes the power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mong Congress, the President, and the courts. Framers of the Constitution created a separation of powers in order to limit the powers of the government and to prevent tyranny. 네, 요거 꼭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hecks and balance. 다른 이제 그 다음 컨셉인데요. 그 나누어진 세 개의 브랜치가 서로가 서로를 파워를 체크, 그러니까 stop 하거나 balance, 서로가 서로를 파워를 밸런스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견제를 한다는 거죠. System of overlapping powers of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to permit each branch to check the actions of the other.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로가 체크할 수 있는지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공부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For example, it is this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when the Senate confirms or rejects the president's appointee to be the director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o be Secretary of Defense, or so on and so forth. Divided government questions come from this principle.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시험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Congress가 프레지던셜 파워를 어떤 식으로 체크하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냐, 또는 프레지던트가 Congress 파워를 어떤 식으로 체크하냐, 주디시어리가 어떻게 체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 대한 example을 한 개 내지는 두 개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Congress가 프레지던셜 파워를 어떻게 체크하죠? 첫 번째, impeachment. 프레지던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이제 엽기적인 행동하거나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정말 미친 짓 하면 임피치 해버리잖아요.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체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자기랑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을 뽑아요. 캐비넷 멤버들. 세넷에서 보고 그냥 웃기지 마. 이 사람들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너 친구라서 뽑아주는 거 아니야. 너한테 캠페인 도네이션 뭐 이런 거 해서 우리 어프로벌 못 해주겠어. 그것도 체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Chapter 2, Civil Liberties and Rights. Lesson 1, Civil Liberties. 자, Chapter 2부터 이제 정말 좀 어려운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레슨과 달리 어떤 이제 그 government structure이나 government tradition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정치적인 political concept, ideology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logic, reasoning을 사용을 해서 이게 이제 이 레슨이 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외워야 될 것도 많지만 logically 생각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제 지금부터 고급할 게 FRQ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FRQ는 단순히 이 팩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레슨에서 나오는 그런 팩트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쓴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나의 정치적인 생각 그것도 더해서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업을 할 거는 FRQ에 정말 많이 나온다. MCQ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FRQ에서 정말 많이 커버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terms부터 공부를 할게요. Civil Liberties. 제가 학원에서 이제 4월 달에 AP US Government 이제 클래스를 가리킵니다. 압구정에 있는 학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클래스 이제 학생들이 모여요. 3월
첫 번째 주에. 그러면 쫙 이 학생들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일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학생 한 명 딱 골라가지고 Please tell me the difference between civil liberties and civil rights.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여러 학생분들 civil liberties 많이 들었을 거예요. civil rights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알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안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civil liberties는 뭐고 civil rights는 뭐고 차이가 뭔지. 그걸 define 하라 그러면 그거의 difference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거를 AP US Government 그 시험 만드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거 뻔히 아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바로 이겁니다. 자, civil liberties하고 civil rights 차이를 꼭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Civil liberties are legal and constitutional rights that protect individuals from arbitrary acts of government. It's a protection against the actions of the government. I have freedom of speech. I have freedom of religion. 그게 이제 civil liberties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constitution에는 your neighbor cannot stop you from giving a speech. 그렇게 안 쓰여져 있어요. Government, Congress shall not make any laws. 그러니까 civil liberties라는 것은 government의 activity 또는 action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그 freedom을 infringe하는, limit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term이에요. Government. 요거 잊지 마세요. Civil liberties include freedom of speech, religion, of the press, guarantees of fair trial, so on and so forth. 자, 그러면 civil rights는 뭐냐? Civil rights are policies designed to protect people against arbitrary or, 이게 중요해요, discriminatory treatment act라기보다는 이제 treatment죠. 여기 단어가 좀 바뀌었죠. by government officials or private individuals or businesses or organization. 그렇기 때문에 이 civil rights는 나의 어떤 그 freedom을 공격하는 그것을 리밋하는 그런 government activity가 아니라 나를 discriminate 하는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government한테도 적용이 되지만 일반 사람들, 회사, organization 그런 것들도 이제 나를 discriminate 할 때 이제 그게 civil rights를 violate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점, government officials or private individuals and businesses or organization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Civil rights include laws against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previous chapter에 Bill of Rights, Constitu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정말로 이 Bill of Rights, amendment를 파고들고 Supreme Court decision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The Constitution as originally written contained number of specific rights and restrictions. 이거 이제 첫 번째 10개 그 조항이 이제 Bill of Rights가 되는 거죠. 자, Bill of Rights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꼭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When anti-federalists objected to the absence of Bill of Rights, 그러니까 1787년도, 8년도 이제 Constitution이 쓰여지고 State ratification을 기다리고 있을 때 anti-federalist들이 야, Constitution에 왜 이 그 individual rights, state rights에 관련된 그런 건 없고 federal government의 파워만 잔뜩 주는 조항만 넣어놨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트를 한 거죠. The Federalists pledged that first Congress would draw up a list of safeguards to protect basic rights and freedoms of people and also states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th Amendment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anti-federalist를 좀 달래려고 어피스하려고 Bill of Rights를 만들어서 ratify 해주겠다. 이 페더럴리스트들이 약속을 하는 거죠. Led by James Madison,
The first Congress passed 10 amendments, popularly known as the Bill of Rights. When the states ratified these amendments in 1791, they became part of the Constitution.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ill of Rights에 대해서 in 1791, every state constitution included a Bill of Rights. The first 10 amendments were intended to restrict the new federal government, not the existing state governments. 중요합니다. 이 이제 10 amendments를 읽어보면 state government의 파워를 리밋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federal government의 파워를 리밋하는 그런 다큐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First Amendment부터 First Amendment, First Sentence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Begins with the words Congress. Congress가 뭡니까? Legislature. 미국 그 Federal Government Congress를 말하는 거예요. State Congress가 아니죠. Congress shall make no law. 컨그레스 이런 법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못한다부터 쫙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Bill of Rights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Barron vs. Baltimore. Supreme Court 케이스입니다. 존 마셜이 Chief Justice로 있을 때 내려진 결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스테이트가 이 Federal Bill of Rights, Federal Constitution을 자기네들 state citizen한테 extend 안 해도 되는 그런 이 Supreme Court 케이스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John Barron owned a wharf in Baltimore. Okay? That 그 harbor or wharf was ruined when the state government was working on it. They were trying to, fix it or improve it. 왜? 그런데 이 흙이랑 돌이 이렇게 바닷물로 들어가가지고 it became too shallow. 그래서 이 배가 들어와가지고 닭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존 베런은 이제 그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배들이 들어와서 닭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할 수 있겠죠. Hey, a city of Baltimore or Maryland, you have to pay me for the damage you have caused. It's in Constitution. Constitution says that there's a due process of law, and you cannot the government cannot take away my property or damage my property without just compensation. That's what's in the Constitution. So you have to pay. 이렇게 수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Chief Justice led by John Marshall, Unit 4 and 5, Chapter 1, Voting and Voters, Lesson 1, Right to Vote. 자, 이 칼리지 볼드에서 발표한 이 AP US Government and Politics의 유닛 그 브레이크다운을 보게 되면요. 이제 유닛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하고 5의 디스팅션이 분명히 그 칼리지 볼드 그 이제 책자에 보면은 나누어져는 있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리고 배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4하고 5는 사실 하나로 묶어서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좀 칼리지 볼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잘못 디자인이 돼 있어서 이 강의를 만들 때 4 따로 만들고 5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너무 헷갈리고 너무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닛 4하고 5를 합쳐가지고 이 하나의 이제 그 유닛 셋으로 이제 그 강의를 만들었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유닛 4하고 5가 이제 지도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을 다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닛 4 and 5 거기에 챕터 1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voting and voters. 투표에 관련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Lesson 1, right to vote. 이 Lesson 1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story of voting rights. In the early 1800s, religious property ownership and tax payment qualifications were removed, and almost, but not all white males could vote. 자,
이 1820년대예요. 이 전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또는 이 religious 그 커뮤니티에서 good standing,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천이거나 또는 그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잡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투표할 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엘리트 남자들만 투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1800년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냥 모든 백인 남자들은 뭐 땅이 있건 없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남 밑에서 어프렌티스로 일을 하고 있던 남자면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after Civil War, 15th Amendment removed racial barriers, though African Americans remained largely disenfranchised. 그래서 15th Amendment를 통해 가지고 이제 흑인 남자들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여자들은 아직 투표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suffrage right이 이제 expand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도에 19th Amendment를 통해서 이제 universal suffrage for women, 여자들도 투표권이 officially 생기게 되죠. 사실 이 이전에도 여러 스테이트에서 여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허락했던 이제 그런 미국인데 내셔널리 봤을 때 19th Amendment 1920년도 이때 그 여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들어서 Congress banned poll taxes, passed the Voting Rights Act, and granted the vote to residents of the Washington D.C., which pretty much expanded voting rights for African Americans.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in 1971, 26th Amendment granted suffrage to 18-year-olds. 그래서 이 투표할 수 있는 에이지를 18살로 낮추게 됩니다. Suffrage is the right to vote. Franchise is another term with the same meaning. Electorate is the people, is the potential voting populace or population.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6th Amendment, 18th Amendment, 죄송합니다. 26th Amendment, 18-year-olds voting for the federal office.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1971년도에 이게 패스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게 가장 미국의 어텐션을 그랩하고 있었느냐?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이 비etnam war, 여기에 많은 젊은 이제 남자들이 이 그 군대에 이제 그 드래프트가 돼가지고 conscription 때문에 드래프트가 된다 그러죠. 드래프트 돼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베트남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니, 18살이 되면 군대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투표권이 없다? 그거는 unfair하다.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이면 투표권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suffrage right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게 로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8-year-olds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그 voting right을 18-year-olds부터 갖게 되는 그런 이 그 amendment를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suffrage, franchise 똑같은 말이라는 거고 이제 electorate은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electorate이에요. constituent는 내가 represent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constituent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expansion of franchise right 또는 suffrage rights를 이제 고업을 했고요. The Constitution reserves the states the right to set suffrage requirements, but restricts the state's use of that power. 예, 투표를 누가 하고 누가 못하고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state right이에요. 하지만 페더럴 거버먼트가 많이 이런 그 state right을 restrict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왜? state한테 그 right을 넘겨줬더니 뭐 했습니까? 남쪽 사우스에서 흑인들 투표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죠. Federal Government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se restrictions prohibit the states from withholding suffrage from group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frican Americans, Hispanics, women, and persons 18 years old and above.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They also forbid the use of poll taxes. 그래서 이 투표하는데 그 impediment가 되는 이런 많은 이제 policy들 그런 것을 그 일리갈하게 만드는 그런 그 페더럴 거버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누가 하느냐? 투표 이 suffrage right을 이제 갖는 사람이 누구냐? Citizenship. Aliens are not allowed to vote, although it is not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Only one state constitution, Minnesota, draws a distinction between native-born and naturalized citizens. 자, 선거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requirement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돼요. American citizen.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 green card라고 하죠. residency가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유학생들,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재원들,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습니다. 저는 18살 때 미국에 어렸을 때 이민 가가지고 18살 되자마자 미국 이제 그 US citizenship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학과 제가 출신이잖아요. 투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에 그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 미국 이제 American citizenship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18살에 어플라이해서 19살에 American citizen이 되고 그때부터 이 일렉션이나 뭐 이런데 이제 그 투표하러 다니고 캠페인 같은 거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액티브하게 활동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 생각을 해보면 citizenship은 정말 이 선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residence. 이것도 중요합니다. All states have residence requirements in order to prevent election fraud and ensure that citizens have had time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relevant political issues before voting. In 1972,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that no state can require a waiting period of longer than 30 days. Almost all states deny the vote to transients. 이게 무슨 말이냐? 선거를 할 때 사실 그 사는 지역의 레지던트여야만 거기서 이제